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 네 후보가 조금 전에 1대1 토론을 할 맞상대를 직접 골랐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 바로 만나보시죠. 자, 21세기 선진 대한민국 함께 앞으로 네 분이 차이가 서먹서먹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다정하게 잘 손도 맞잡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진검승부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자, 빅4의 선택은 어땠느냐 같이 보시죠.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목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고요.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2표,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1표, 안철수 후보는 표를 받지 못했는데 이현중 의원님. 네. 흥미롭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서로를 선택했어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4명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는 뭐 이런 형식이었는데 토론의 밀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맞수 토론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 즉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 1대1 토론을 벌이는 그런 형식을 이제 도입했는데 총 4번의 토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명은 뭐 한 번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아무래도 이제 이 토론의 어떤 자기가 정말 대해야 될 그런 가장 강력한 적, 뭐 이런 사람을 일단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 주목도 이것을 과연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선택을 해서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보니까 3번의 토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요일 날 한 차례 토론을 하고 금요일 날은 2번이나 홍준표 후보하고 서로 토론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과연 누가 1대1 대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누가 50%를 넘을 것인지. 한 번에 끝낼 그렇죠. 것인지. 50% 넘으면 끝이 납니다. 예. 자, 이런 서바이벌 방식의 이제 토론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이제 흥미를 돋구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대척점인 사람들이 밀도 있는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품성,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보면 이제 민심 50%, 당심 50% 이렇게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가진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 한번 갖고 토론하고 한동훈 후보가 주도권 갖고 한번 토론하고, 그래서 홍한 이 두 후보는 2번씩 1대1 토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 최근에는 또 서로를 향해서 아주 으르렁거리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처럼 미디어 데이만 나오면 남다른 케미, 브로맨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한동훈 후보님 선택해 주십시오.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조금 전에 두 분이 자리에 앉아서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한참 나누시더라고요. 우리 짰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은 이재명 민주당이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저 이재명 민주당은 경선이 아니라 대관식을 하고 있고, 우리는 경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내 지목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예.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서로 지목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그 전에는 좀 그랬는데 그 지금은 그 좋아한다 말씀하셨는데 한 후보님을 지금은 어떠신가요? 뭐 괜찮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옆에서 대화 나눈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실 요 며칠이. 처음이에요. 근데 매력 있는 분이시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고. 장난꾸러기겠죠. 재밌는 장면은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희 패널분 네 분도 모두 다 미소를 지으면서 일단 저 두 분의 케미를 좀 봤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난번 미디어 데이 때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뭐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내가 처음 만나봤는데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우리 선배님 이렇게 말해놓고 또 싸웠잖아요. 뒤에서. 오늘은 또 웃으면서 서로를 지목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네 분이 올라갔는데 이게 월드컵으로 치면 준결승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결승에 올라간 팀의 그 당면 과제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결승전에 올라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를 지목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뭐 반탄팔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이 되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지목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결국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쪽으로 김문수, 홍준표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구도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과연 한동훈 후보가 누구를 지목할 것인가.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 지목할 확률도 없는 거고 김문수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둘 중에 한 명인데 한동훈 후보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흥행이 되려면 홍준표 후보하고 같이 붙는 게 아마 캐릭터도 훨씬 더 치열하게 붙고 그다음에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결승에 올라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으면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번밖에 노출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만족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국민의힘 4강전 토론 룰이 상당히 특이해요. 이현정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지금 2번 지목받고 안철수 후보가 한 번도 지목을 못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2번, 안철수 후보는 1번, 홍준표 후보 2번, 한동훈 후보는 3번의 토론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만든 룰인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의미 없는 가정이긴 한데 저 자리에 안철수 후보가 아닌 나경원 후보가 올라갔었다면 아마 세 후보가 전부 다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지 않았을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대척점에 서기 때문에 토론을 과정에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토론 전략을 세운다면 당연히 이제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이 상대 지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선택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그만큼 뭐 지목을 많이 된다는 게 이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장점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토론 과정에서 자칫 실수할 경우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토론이 반드시 좋을 것이냐 이 그렇죠. 부분은 여러 가지 아마 검토가 있을 거예요. 각 상대별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는 양자 토론을 2번 하는데 또 주도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 또 토론의 양상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김문수 후보는 또 관록도 있고 탄핵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또 대치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차례 이제 같은 공격을 반복해서 받게 됐을 때 또 의외로 홍준표 후보가 지난 이 비조 토론에서처럼 그렇게 인신 공격성 이 발언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3번의 토론 기회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 이 부분이 좀 뭐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요. 자신이 가장 많이 지목을 받은 이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지목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국민들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한 번의 선택도 받지 못한 안철수 후보, 나는 왜 지목 못 받았을까? 들어보시죠. 후보님 오늘 지목을 못 따가셨는데 좀 아쉽진 않으신가요? 지목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를 두려워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난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하대요.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런 걸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신현영 의원님, 그렇죠. 안 후보 좀 편해서 좀 제가 편들면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보면 조기현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토론을 꼭 많이 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4번의 토론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3번이 노출되고 안철수 후보는 한 번밖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지도나 아니면 본인의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부분에서 또 한 번 이번 시스템의 장단점을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2명이 누가 될까 했을 때 한동훈, 김문수 또는 한동훈, 홍준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무조건 결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있어서 많은 후보들이 한동훈을 지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누구를 지목하느냐 그것이 가장 견제되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난 8명의 토론에서 사실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서로 배틀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홍준표 대표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머리, 보정속옷, 뭐 키높이 구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마이너스 요소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을 서로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서로 만회하기 위한 그런 어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